제일 좋았던 연출은 방금 동글동글 동그라미 이런 누대감도 좋았지만 맨 마지막에 비행기 그림자 딱 수미상관? 일단 처음에 비행기 탈래라는 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단순하게 좀 어린 친구가 아빠한테 원하는 걸 말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면 결국 그냥 아빠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었던 그 마음, 아빠라는 존재를 좀 더 이해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비행기 탈래라는 걸 마지막에 셋이 같이 부르잖아요? 맞아. 결국 나는 평범한 딸과 아빠의 관계처럼 좀 더 가깝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 결국 앨리스의 아빠에 대한 사랑이랄까? 맞아. 그거를 그냥 비행기로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대사가 그거잖아요. 나는 아빠와 때로 평행을 이뤘다. 맞아. 그러니까 결국 아빠랑 같이 걷고 있었다? 아빠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아빠에게 맞아. 가까워지려고 안달하던 어떤 딸의 모습에게서 조금 더 성장해서 아빠와의 거리감을 인정하고 아빠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되는 맞아. 결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딱 그 비행기 자세랑 너무 잘 맞아서 딱 평행이잖아요. 좋았어. 비행기를 타면 적당한 거리도 있고 아빠가 나를 들어 올려주는 거. 맞아. 그래서 되게 뭐 어릴 때 다 해보잖아요. 그런 거 한 맞아. 번씩. 그러니까 이제 또 공감도 되는 거죠. 저는 아버지가 생각나서 내줄기로 그렇습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중반부부터 되게 눈물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낀 건 뭐 보편적으로 그치. 주는 감동이 맞아. 있었다는 건데 소재 자체는 좀 개인적일 수 있지만 결국 갖고 있는 정서나 감정이나 뭐 관계성이나 이런 것 등등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조금 느껴보게 되는 그런 감정이랄까? 이제 배우분들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좋아요. 일단 뭐 저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진짜 모든 배우분들이 다 너무 그 캐릭터 자체여서 진짜 좋았는데 특히 19살 앨리슨의 이지수 배우가 그 역할을 했는데 저는 원래 이지수 배우를 엄청 좋아해요. 알고 있어요. 일단 목소리가 그 되게 맑고 아무튼 너무 예쁜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지수 배우님의 인생 캐릭터가 아닐까, 저한테는 인생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19살의 앨리슨의 모습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린 나이잖아요, 19살이면. 그리고 자기의 성 정체성을 처음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되게 미묘한 감정들이랑 설렘이랑 뭐 약간 두려움이랑 그런 감정들을 되게 잘 표현해줘서 제가 그 인물을 받아들이는데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해하는데. 저는 일단 최재ung 배우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아이의 아빠이신 걸로 알고 있어서 아이를 바라볼 때 그 다정한 눈빛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다정하셔서 아빠는 딸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해석을 제가 기본으로 깔고 그걸 관람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면 다시 그게 끝나고 혼자 브루스의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는 이게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의무감이었는지 헷갈리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걸 보는 도중에는 다 사랑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우님의 연기가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최재ung 배우님이 이 극 중에서 자기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갑게 대하고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아마 중후반부에 최재ung 배우가 어떤 씬을 하고 나서 들어갔는데 제가 무대석에 앉았거든요. 무대석 그 통로 바로요. 근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진 못했는데 들어가서 그 최재ung 배우의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는 거기서 되게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네,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되게 완전 브루스 그 자체의 느낌이네요. 진짜. 또 어떤 배우분이 제일 기억에 남나요? 저는 9살 앨리스 설가운 배우님이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표정이 되게 다양하고
되게 무대도 자유롭게 쓰고 연기도 당연히 연기는 잘하시고 목소리도 되게 때에 맞춰서 바꾸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다른 성인 배우들에게 밀리지 않고 딱 리드하는 위치를 계속 잘 지켜준 것 같아서 맞아. 그것만으로도 보면서 저는 계속 감탄이 나왔어요. 맞아. 정말 앞으로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작품에는 아역 배우분들이 한 세 명. 회에 3명씩 나오는데 앨리슨 백델이랑 크리스찬 백델이랑 존 백델 앨리스는 남자 형제 둘과 음. 앨리스.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그 3명의 아역 배우가 주는 에너지가 진짜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아역 배우들이 나오는 장면을 보는 데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좋았고 또 그만큼 그 배우들이 자기 역할을 그게 몰입해서 너무 잘 해내가지고 너무 잘 봤고 진짜 거기 아역 배우들은 정말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 뮤지컬계의 미래가 밝다. 진짜. Come to the Fun Home이 나오는데 저는 이 넘버가 멜로디가 계속 맴돌아요. 그 애들 셋이 나와가지고 뭔지는 알아. 그 로봇송. 관짝 위에서 아주 난리 불스를 치는 그 애들 셋이 부르는 그 넘버인데 삼촌 주고 우울한 당신 여기는 서로 새를 뿌려줄 걸 마음에 들 거야 여기엔 영국 차도 있어 모든 게 같은 거야 여기 백들 장례식장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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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요 베이베 이 넘버가 저는 되게 머릿속에 맴돌기도 했고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 울컥했는데 이게 사실 되게 발랄한 넘버거든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울컥한 이유는 그 애들 셋이 온전히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인데 뭔가 저 어린 애들이 저기서 저렇게 넘버도 잘하고 그러니까 배우한테 감정이입을 했다는. 대사도 잘하고 저렇게 너무 행복해하는 그렇죠. 모습이 딱 그냥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저렇게 행복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울컥하기도 여러모로 했고. 약간 극 중에도 이입하고 극 그치. 외로적으로도 이입했고 약간 빌리 엘리어트 보면서 맞아. 일렉트리시티 보면 내 줄기로 눈물이 나는 것 같은.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펀홈이라는 것 자체가 애당초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맞아. 점에서 극 중 거의 유일한 맞아. 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그 펀홈 제목의 의미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이 넘버에서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나오잖아요. 퓨너럴 홈 줄여서 펀홈. 퓨너럴 홈 장례식장을 줄여서 애들이 그냥 펀홈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장례식장이랑 펀홈 즐거운 집은 되게 거리가 상반된 멀죠. 의미잖아요. 그게 그쵸? 히비그 그 자체네. 맞아. 그래서 이 자체가 되게 역설적인데 나는 애들이 느낀 그 자기 어릴 때의 집 가정의 모습은 그냥 펀홈 그 자체였는데 사실 커서 보니까 그게 퓨너럴 홈이었다. 홈처럼 비극이었다?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펀홈 그 자체가 자기 집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약간 단어적으로 우리 집은 참 즐거운 집이었다. 약간 단어적으로 표현할 때 맞아. 집이 결코 즐거운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역설적인 제목인데 되게 내용을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 이어서 자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예. 네, 이 작품은 되게 객석이 특이하죠. 무대석이랑 객석이랑 마주보는 구조. 그래서 이분은 객석에 앉으셨고 저는 무대석에 앉아서 봤는데 제 자리가 무대석 말씀드렸다시피 통로 바로 옆이었는데 그래서 무대석에 앉아서 되게 좋았던 거는 배우분들이 그쪽으로 등퇴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퇴장을 할 때까지의 그 표정을 진짜 엄청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흐름이 안 깨지고 끝까지 몰입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나 무대 일부분 같은 느낌. 맞아. 세번 객석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몇몇 장면들은 아예 일반 객석을 바라보고 하는 장면들이 꽤 있었어서 뭐 링 오브 키스 때도 그렇고 약간 아무래도 바라보는 게 일반 객석 위주로 바라보기 때문에 동선이 그래서 사실 놓치는 거 많이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조금 무대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무대에서 좀 더 그 자체에 약간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간 듯한 느낌? 은 무대석이 주는 것 같아요. 무대가 너무 좀 좁았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일단 무대 위에 가구와 뭔가 자잘한 소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동선도 좀 자유롭게 많이 쓰는 뮤지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원형 무대도 있고 그 안에. 그런데 그것 치고는 무대가 조금 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넓었으면 조금 더 무대를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무대, 아까 중간중간 말했지만 그 동그라미 연출로 유대감을 표현한 것 같은 장면이나 기본적으로 인물들에게 주어지는 그 네모난 조명 있죠. 만화의 칸을 표현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연출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넓은 무대에서 봤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들었어요. 진짜 아쉬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거. 무대를 진짜 되게 고루고루 썼어. 그치? 되게 활보하면서 썼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또 아까 자리 얘기랑 되게 이어지는데 무대석이었는데도 좋았던 게 정면을 고루고루 쓰더라고. 객석이랑 무대석이랑. 그니까 은근 그런 거 같긴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불편했다는 기억은 없고 오히려 나는 예를 들어서 2명이 나오는 장면이면은 꼭 한 명은 객석을 보고 한 명은 무대석을 보고 있어. 전화할 때. 전화할 때. 그래서 나는 내 쪽에서는 브루스랑 19살 앨리슨이 전화할 때 브루스 얼굴이 보이고 이쪽으로는 앨리슨의 등짝이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되게 그 기분도 되게 오묘하더라고. 브루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또 저 등지고 있는 앨리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상상해보게 만드는 그런 연출이었어서 되게 좋았고 어쨌든 등을 여러 번 보는데 그 등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나는 좋더라고. 등으로도 연기를 한다. 그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좋았어.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헌호는 결국 저는 딸이니까 아무래도 아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사람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좀 크다 보면 아빠나 엄마가 약간 내 세상의 전부였다가 어느 순간 약간 조금씩 작아지면서 나와 엄마 아빠를 확실히 분리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 심리적 분리를 건강하게 해내지 못하면 그게 되게 평생 혼란이 되고 정신적인 부담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시기를 앨리슨이 겪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에게서 조금 나를 분리해 나가고 나에게서 아빠를 분리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펀홈은 아빠와 딸? 가족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약간 펀홈의 약간 중에서 홈에 약간 집중이 된 느낌이랄까? 저에게는 일단은 딱 공연장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끝까지 든 생각은 뭔가 따뜻한 느낌이 되게 와닿았어요.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나는 과거의 나를 떠올리면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앨리슨이. 그래서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서 위로도 하고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에게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펀홈이 과거로 돌아가서 두 가지를 캐내는 이야기라고 치면 하나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고 하나는 나에 대한 기억인데 나는 전적으로 너무 후자구나. 그런 것 같아. 맞아. 깔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네. 저희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